돈 좀 만진다고 우리 앞에서 유세 떨지 마라. 근본이 핏물 빼고 고기 써는 천박한 백정 집안 아니냐. 내 몸에서 나는 그 역겨운 고기 누린내 때문에 아주 구역질이 다 난다. 제 돈 2억 원을 날름받아 새 아파트에 입주하던 집들이 날 시어머니가 제게 뱉은 말입니다. 평생 불판 앞을 지키며 피땀 흘려 저를 키워주신 친정 부모님을 처참하게 짓밟은 거죠. 쥐뿔도 없으면서 알량한 양반 체면만 내세우며 저를 돈줄로 취급하던 오만한 사람들. 과연 그들의 그 꼿꼿한 콧대가 언제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그 잘난 시댁 식구들을 길바닥에 나앉게 만든 아주 통쾌하고 짜릿한 참교육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침 일찍부터 고기 냄새가 온몸에 배도록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맨손으로 시작해 연 매출 수십억 원대까지 키워내신 초대형 고깃집입니다. 그 가업을 물려받기 위해 저는 하루 종일 불판 앞을 뛰어다니죠. 7살 난 아들 민준이를 친정엄마 손에 맡겨두고 일하는 워킹맘의 삶은 고단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도 통장에 찍히는 매출액을 보면 피로가 싹 가시는 기분입니다. 문제는 저의 이 소중한 생업을 대놓고 무시하는 시댁 식구들이에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지친 몸을 누려는데 남편이 슬그머니 다가왔습니다. 여보, 자, 아니, 이제 막 누웠어. 왜? 저기 다름이 아니라 이번 주말에 우리 본가 갈 때 말이야. 장모님한테 부탁해서 저번처럼 그 최고급 한우 세트 좀 챙겨가면 안 될까? 저는 어이가 없어서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당신은 염치도 없어? 지난주에도 아버님 기력 떨어지셨다고 살치살 덩어리째로 가져갔잖아. 그게 다 얼마치인 줄 알아? 아유, 장인어른 장모님은 돈도 많으시면서 뭘 그래. 우리 아버지가 당신네 고기 아니면 즐겨서 못 드시겠다고 하시잖아. 며느리가 그깟 고기 좀 가져오는 게 뭐 대수라고. 남편은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늘 이런 식입니다. 자기 부모 일이라면 껌뻑 죽는 전형적인 샌님의 줏대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죠. 결국 저는 다음 날 아침 가게에서 가장 좋은 2플러스 한우를 곱게 포장해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과거 교육청에서 말단 공무원으로 일하셨던 분입니다. 그게 뭐 대단한 벼슬이라고 시댁은 쥐뿔도 없으면서 늘 뼈대 있는 집안 행세를 하죠. 낡은 빌라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시어머니가 버선발로 마중을 나오셨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 손에 들린 고기 세트를 마중 나오신 거였죠. 어머, 우리 며느리 왔니? 아이고, 고기가 아주 때깔이 곱구나. 네, 어머니. 아버님 좋아하시는 부위로 특별히 더 신경 써서 가져왔어요. 그래. 얼른 상 차려라. 네 아버님 시장하시다. 인사도 채 끝나기 전에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불판에 고기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최고급 한우가 불판 위에서 고소한 기름을 내며 익어갔죠. 시부모님은 젓가락을 바쁘게 움직이며 제가 가져온 고기를 개걸스럽게 드셨습니다. 역시 고기는 며느리네 고기가 최고야. 아주 입에서 살살 녹는다, 녹아. 시어머니가 고기를 우물거리며 말씀하시자 시아버지가 헛기침을 하셨습니다. 에헴, 맛은 있다만. 아무리 그래도 점잖은 체면에 자꾸 기름진 고기만 먹어서야 쓰나.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저는 속으로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입가에 기름을 잔뜩 묻힌 채로 체면을 따지시는 모습이 우스웠거든요. 하지만 꾹 참고 묵묵히 고기만 구웠습니다. 배가 어느 정도 차오르자 시어머니의 본격적인 막말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민정이 너는 어째 올 때마다
몸에서 고기 누린내가 진동을 하니 향수라도 좀 뿌리고 오지. 어머니, 하루 종일 가게에서 일하다 와서 그래요. 샤워하고 온 건데도 냄새가 뱄나 보네요. 아유,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매일 피비린내 맡아가며 고기 써는 게 뭐 자랑이라고. 근본이 장사꾼 집안이라 그런지 우리 집안이랑은 영 수준이 안 맞아. 불판을 뒤집던 제 손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 그 고깃집 하셔서 저 대학까지 다 가르치셨고 지금도 남부럽지 않게 살고 계세요. 제 반박에 시아버지가 버럭 소리를 치셨습니다. 어허, 어디 시어미가 말씀하시는데 며느리가 토를 달아? 배운 집안 점자는 우리 아들 아니었으면 네가 어디 가서 이런 양반 대접받고 살겠니? 백정이나 다름없는 천한 장사꾼 집안에서 말이야. 가슴속에서 뜨거운 불길이 확 치솟아 올랐습니다. 눈앞에서 제가 가져온 고기를 씹어 삼키면서 친정을 모욕하는 꼴이라니요. 당장이라도 불판을 뒤엎고 싶었지만 거실에서 불록 놀이를 하는 7살 아들 민준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서 그저 헤헤거리며 상추쌈을 입에 밀어넣는 남편도 있었죠. 아유 엄마, 말 좀 조심해. 고기 맛있구만 왜 그래. 남편은 그저 제 눈치를 살짝 보며 영혼 없는 핀잔을 줄 뿐이었습니다. 분통이 터졌지만 저는 주먹을 꽉 쥐고 아랫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 새끼 앞에서는 차마 큰 소리를 낼 수가 없었으니까요. 오늘도 저는 시댁의 이 역겨운 자격지심을 속으로 삼키며 말없이 고기만 뒤집었습니다.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것도 모른 채 불판 위의 고기는 참 야속하게도 잘만 익어갔습니다. 그날 시댁에서 겪은 수모를 생각하면 아직도 자다가 이불을 걷어찰 지경입니다. 하지만 제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야속한 시간은 잘도 흘러갔죠. 그러던 어느 날 평온하던 일상에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살고 계시던 낡은 빌라 일대가 재개발 구역으로 묶이게 된 거예요. 처음엔 경사라며 시댁 식구들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막상 감정평가액이 나오고 보상금이 책정되자 분위기는 싸늘하게 식어버렸죠. 보상금이라고 나온 돈이 고작 2억 원 남짓이었거든요. 요즘 물가에 그 돈으로는 서울은커녕 수도권 외곽에 허름한 전세 하나 구하기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날부터 시부모님의 앓는 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같이 남편의 휴대폰에 불이 나도록 전화가 걸려왔죠. 아이고 성훈아, 우리는 이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 내 평생을 바친 집인데 이 돈 쥐고 대체 어딜 가란 말이냐.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곡소리에 남편은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똥은 당연하다는 듯이 저에게 튀었죠. 그날 밤이었습니다. 퇴근 후 화장대 앞에서 스킨을 바르고 있는데 남편이 제 등 뒤로 찰싹 달라붙었습니다. 그러더니 평소엔 하지도 않던 어깨 안마를 주물럭주물럭 시작하는 게 아니겠어요? 여보, 오늘 하루도 고기 써느라 고생 많았지? 어깨가 아주 돌덩이네. 저는 거울 너머로 남편을 흘겨보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됐어.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무슨 할 말 있어? 남편은 멋쩍게 웃더니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아니, 다른 게 아니고 우리 부모님 말이야. 보상금 받은 걸로는 도저히 갈 데가 없으시다네.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여보, 당신도 알잖아. 우리 연애할 때 당신 한참 취준생이다가 결혼할 때 딱 취업했었지. 그때 우리 모아둔 돈 하나도 없어서 당장 쩔쩔맬 때 장인어른 장모님이 통 크게 이 아파트 사주셨잖아. 그 말에 저는 기가 막혀서 들고 있던 스킨병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걸 알면 당신이 나한테 더 잘해야지. 친정에서 아파트까지 해줘서 당신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는 거잖아. 내 말이 그 말이야. 장인어른 장모님은 건물주에 돈도 많으시고 우리 집까지 턱턱 사주실 정도 재력이 되시잖아.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불쌍한데 이번에 집 구하는 것 좀 보태주시면 안 될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지금 우리 친정 돈으로 시댁 아파트를 사드리자는 거야? 아니, 우리 부모님 늙어서 고생하시는데 당신은 남편 체면 좀 세워주면 안 돼? 당신도 돈 많이 벌잖아. 우리 부모님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매정해? 역겨운 알랑방구에 이어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남편의 태도에 헛웃음이 났습니다. 친정을 그토록 무시하면서 정작 아쉬울 때는 염치 없이 손을 벌리는 꼴이라니요.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저는 심호흡을 하며 냉정하게 머리를 굴렸습니다. 솔직히 짜증은 났지만 그렇다고 늙은 시부모를 진짜 길바닥에 나앉게 내버려 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이참에 콧대 높은 시댁의 길을 확실히 꺾어놓을 좋은 기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좋아. 시댁 보상금 2억에 내가 2억 보태줄게. 그 돈이면 근처에 깔끔한 새 아파트 하나 들어갈 수 있잖아. 제 입에서 허락이 떨어지자 남편은 입이 귀에 걸려 소리를 질렀습니다. 진짜? 여보, 역시 당신밖에 없어. 당신 진짜 대인배다. 남편이 저를 와락 끌어안으려 할 때 저는 차갑게 남편의 가슴을 밀어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새로 들어갈 그 아파트, 명의는 무조건 이민정 내 이름으로 할 거야. 뭐? 당신 명의로? 아니, 보상금은 우리 부모님 돈인데 왜 명의를 당신 이름으로 해? 잘 들어. 내가 보태는 2억, 그거 다 우리 친정 부모님이 열심히 일해서 버신 돈이야. 당연히 우리 부모님이 버신 돈인데 그냥 주는 게 말이 돼? 그리고 이거 잘못 들어가면 증여세니 뭐니 세금 문제도 복잡해져. 그래도 명의를 며느리 이름으로 하는 건 좀. 그리고 나중에 시부모님 돌아가시면 아주버님이나 얄미운 시누이들이 그 아파트 자기들 몫이라고 유산 노리고 덤벼들 것 뻔하잖아. 내 돈 2억이 들어갔는데 내가 왜 그런 위험을 감수해? 내 이름으로 명의 안 해줄 거면 이 얘기 없던 걸로 해.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눈만 껌뻑거렸습니다. 현실적이고 완벽한 제 논리에 반박할 말이 없었던 거죠. 다음 날 남편은 쪼르르 달려가 시부모님께 제 제안을 전했습니다. 며느리 명의라는 말에 처음엔 펄쩍 뛰셨다더군요. 하지만 번듯한 새 아파트에 살 수 있다는 유혹 앞에서는 양반 체면도 알량한 자존심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 까짓것 며느리 이름으로 해둬라. 어차피 우리 아들 밥 해주고 사는 며느리인데 그게 다 우리 집안 재산 아니겠니?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넙죽 동의하셨습니다. 그렇게 시부모님은 제 돈으로 산 번듯한 새 아파트에 입주할 꿈에 부풀어 신나게 이삿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시부모님이 그토록 고대하시던 새 아파트 집들이 날이 밝았습니다. 번듯하게 지어진 신축 아파트 거실에 들어서자 시댁 식구들의 얼굴에는 전에 없던 웃음꽃이 활짝 피어 있었죠. 저는 오늘도 친정 고깃집에서 챙겨온 최고급 꽃등심과 살치살을 한가득 꺼내 상을 차렸습니다. 그때부터 평소 얄밉기로 소문난 시누이가 거실과 방을 쏘다니며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머, 집이 진짜 넓고 너무 좋다. 엄마, 나 주말마다 여기 와서 자고 가도 되지? 나 저기 창문 제일 큰 방 쓸게. 시누이의 염치 없는 소리에 기가 찼지만 오늘은 좋은 날이니 꼭 참기로 했습니다. 아가씨,
그 방은 아버님 서재 겸 옷방으로 쓰시기로 했어요. 아유, 새언니도 참. 가족끼리 빈방 좀 나눴으면 어때서 그래요? 우리 오빠가 뼈 빠지게 번 돈으로 이런 좋은 아파트에 부모님 모신 건데 나도 지분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저는 말문이 턱 막히고 말았습니다. 이 아파트를 사는데 남편이 보탠 돈은 단돈 10원도 없었으니까요. 어이가 없어서 곁에 있는 남편을 쳐다보았지만 남편은 그저 해벌쭉 웃으며 제 시선을 피할 뿐이었습니다. 여보, 당신 동생한테 똑바로 말 안 해? 이 집 명예 누구 건지 벌써 잊었어? 제가 작은 목소리로 쏘아붙이자 남편이 슬그머니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아유, 쉿. 여보, 좋은 날인데 그냥 좀 넘어가자. 애가 집이 하도 좋아서 저러는 거잖아.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저는 애써 화를 누르고 불판에 고기를 올렸습니다. 지글지글 고기 익는 소리와 함께 남편이 사온 비싼 양주가 돌기 시작했죠. 술과 고기가 넉넉히 들어가고 배가 부르자 시부모님의 건방증이 서서히 도지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시어머니가 제 쪽을 흘기며 빈정대듯 입을 열었습니다. 집이 이렇게 번쩍번쩍 좋으면 뭐하냐? 우리 며느리 몸에서는 맨날 고기 누린내가 진동을 하는데 불판을 뒤집던 집게가 순간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어머니, 집들이 상 차린다고 불판 앞에서 땀 빼는 사람한테 그게 하실 말씀이세요? 제 굳은 표정에도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고 술 기운을 빌려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아유, 내가 뭐 틀린 말 했니? 돈 좀 만진다고 우리 앞에서 유세 떨 것 하나도 없다. 근본이 핏물 빼고 고기 써는 천박한 장사꾼 집안 아니냐. 어머니, 제가 참지 못하고 소리를 높였지만 옆에 있던 시아버지까지 혀를 차며 거들었습니다. 에잉, 쯧쯧. 어디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눈을 부라려. 우리 성훈이 같이 배운 집안 점잖은 아들 아니었으면 민정이 네가 어디 가서 이런 대접받고 살겠니? 시어머니는 한술 더 떠서 쐐기를 박았습니다. 내 말이 그 말이다. 내 부모는 돈만 알지 배운 게 없어서 아주 천박하다, 천박해.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이 아파트 보태준 것도 우리 아들 앞길 막지 말고 내조 잘하라고 바친 거나 다름없지 않니? 머릿속에서 무언가 뚝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친정 부모님의 피땀 어린 돈을 자기 아들 내조하려고 바친 조공 취급을 하다니요.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친정이 이토록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남편이라는 작자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남편은 술에 잔뜩 취해 눈이 반쯤 풀린 채로 실실 웃고만 있었습니다. 아유, 엄마. 말 조심해. 민정이 화내잖아. 헤헤, 고기 탄다. 여보, 고기 좀 빨리 뒤집어봐. 말리기는커녕 제 속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핀트 나간 소리만. 짓거리는 남편의 모습에 저는 헛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참을 수도 참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챙그랑. 저는 들고 있던 스텐 집게를 불판 옆으로 거칠게 집어 던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쇳소리에 거실엔 일순간 정적이 흘렀죠. 해벌쭉 웃고 있던 남편도 고기를 씹던 시부모님도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 얘, 너 지금 어른들 앞에서 뭐 하는 짓이니? 시어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소리쳤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천박한 집안 돈으로 산 아파트니까 뼈대 있는 양반들은 당장 나가주셔야겠네요. 뭐라고? 제 말이 안 들리세요? 이 아파트, 제 돈 2억 들어가서 제 명의로 된 제 집이라고요. 천박한 장사꾼 집안 돈으로 구한 집에서 고귀하신 분들이
어떻게 사시겠어요? 당장 나가세요. 시아버지가 상을 쾅 내리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어디 감히 시부모한테 나가라 마라 폐악질이냐. 폐악질은 아버님, 어머님이 먼저 하셨잖아요. 남의 부모 피땀 흘려번 돈은 조공 취급하면서 그 돈으로 산 새 아파트는 참 탐나시던가요? 상황 파악을 못한 시누이가 삿대질을 하며 끼어들었습니다. 새언니, 우리 부모님 보상금도 2억이나 들어갔거든요. 어디서 갑질이에요? 그 잘난 보상금 2억 당장 내일 아침에 통장으로 싸드릴 테니까 짐 싸서 나가라고요. 당신들 돈 안 받으면 그만이야. 저는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아까 시부모님이 대충 풀어두었던 이삿짐 가방을 거실로 끌고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현관문을 활짝 열어젖혔죠. 여보, 당신 지금 진짜 제정신이야? 우리 부모님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남편이 허둥지둥 달려와 제 팔목을 잡았지만 저는 남편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마. 그리고 당신 부모님 모시고 당장 내 집에서 꺼져. 아니 여보, 부모님이 술 좀 드시고 실수하신 거 가지고 늙은 노인네들을 어디로 내쫓으라는 거야. 안 나가? 안 나가면 당장 경찰에 주거 침입이랑 퇴거 불응으로 신고할 테니까 알아서 해.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112를 누르는 신용을 했습니다. 평소 제가 한번 마음먹은 일은 절대 굽히지 않는 똑 부러진 성격이라는 걸 시댁 식구들도 잘 알고 있었죠. 경찰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시부모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결국 씩씩대는 시아버지와 아이고 내 팔자야 곡소리를 내는 시어머니를 남편이 반강제로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시누이도 제 기세에 눌려 슬금슬금 현관 밖으로 나갔죠. 식구들이 모두 복도로 나가자마자 저는 시부모님의 짐가방을 밖으로 휙 던져버리고 쾅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죠. 삐비빅 삐릭. 비밀번호가 변경되었다는 경쾌한 기계음이 울리자마자 밖에서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정이 너 당장 문 안 열어? 어디 감히 시부모를 문 좀 박대해. 여보, 문 좀 열어봐. 말을 해도 집안에서 해야 할 거 아니야. 저는 굳게 닫힌 현관문을 향해 아주 크고 또렷하게 선언했습니다. 당신 곧 법원에서 봐. 당장 이혼해. 그리고 양육권은 무조건 내가 가질 테니까. 그리고 넌 잘난 니네 엄마 아빠랑 평생 살아. 그 말을 끝으로 저는 거실 불을 탁 꺼버렸습니다. 더 이상 문 밖에서 들려오는 아우성 따위는 제 알바가 아니었습니다. 거실 불을 끄고 현관문 앞에 가만히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문 밖에서는 한동안 씩씩대는 숨소리와 발을 구르는 소리가 들려왔죠.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며느리한테 쫓겨나다니. 시어머니의 곡소리가 복도에 쩌렁쩌렁 울렸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넓은 새 아파트에서 시부모님을 쭉 모시고 살 생각으로 큰맘 먹고 합가까지 속으로 생각했던 제 자신이 원망스러울 뿐이었죠. 친정 부모님 돈까지 끌어다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려고 했던 제 선의가 이렇게 무참히 짓밟힐 줄은 몰랐거든요. 얼마 지나지 않아 밖은 조용해졌습니다. 베란다 창문 너머로 내려다보니 그 잘난 뼈대 있는 집안 식구들이 이삿짐 가방을 질질 끌고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고 있더군요.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훨씬 가뿐한 몸으로 눈을 떴습니다. 새근새근 잠든 민준이의 이마에 뽀뽀를 해주고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죠. 가장 먼저 한 일은
휴대폰 뱅킹 앱을 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제 홧김에 내뱉었던 말을 그대로 실행에 옮기기 위해 시아버지 계좌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시부모님의 재개발 보상금 2억 원을 정확히 1원 단위까지 맞춰서 이체했죠. 송금 메모란에는 새 아파트 퇴거금이라고 아주 또박또박 적어 넣었습니다. 이체 완료 버튼을 누르고 나니 밤새 꺼두었던 남편의 메시지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야. 제발 전화 좀 받아봐. 우리 어젯밤에 근처 찜질방에서 잤어. 엄마 아빠 두 분 다 한숨도 못 주무시고 알아누우셨어.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중간에서 역할을 못해서 그래. 그러니까 제발 문 좀 열어줘. 화면을 가득 채운 남편의 구질구질한 변명들을 보며 저는 차가운 코웃음을 쳤습니다. 친정이 그렇게 모욕당할 때는 해벌쭉 웃으며 방관하더니 찜질방 바닥에서 하룻밤 자고 나니 이제야 정신이 드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문자에 짧고 단호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버님 통장 확인해. 당신들 보상금 2억, 원금 그대로 입금했으니까. 1분이 채 지나기도 전에 남편에게서 다시 다급한 답장이 날아왔습니다. 여보, 진짜 왜 이래? 이 돈 돌려주면 우리 부모님은 당장 어디 가서 살아? 요즘 2억으로 서울에서 방 한 칸도 못 구하는 거 알잖아. 그 돈으로 집을 구하든 길바닥에 나앉든 이제 내가 알 바 아니야. 그리고 당신 남은 짐은 퀵으로 보낼 테니까 받을 주소나 똑바로 찍어. 민정아 제발. 우리 민준이 생각해서라도 이러면 안 되잖아. 내가 지금 당장 무릎 꿇고 빌게. 내 아들 입에 올리지 마. 당신 짐이랑 같이 이혼 서류도 보낼 테니까 도장 찍어서 법원으로 와. 자리에서 일어난 저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고기 누린내가 난다며 멸시받았던 그 냄새가 오늘은 제 삶을 당당하게 지켜주는 훈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양반 행세하며 떵떵거리던 시댁 식구들이 찜질방 바닥에 앉아 미역국으로 끼니를 때울 생각을 하니 절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아주 상쾌하고 통쾌한 완벽한 아침이었습니다. 출근해서 정신없이 고기를 썰고 서빙을 하다 보니 어느새 점심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가게에는 여전히 숯불 피우는 냄새와 고기 굽는 냄새가 가득했죠. 평소 같으면 이 냄새가 그저 돈 버는 냄새려니 하고 넘겼겠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시어머니가 제게 천박한 고기 누린내가 난다며 조롱했던 그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거든요. 오히려 그럴수록 저는 보란듯이 앞치마를 꽉 묶고 더 열심히 불판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한창 홀을 정리하고 있을 때 가게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저기요, 영업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 종업원의 다급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웬 꾀재재한 남자가 입구에서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다름 아닌 제 남편이었습니다. 어젯밤 찜질방에서 한숨도 못 잔 건지 헝클어진 머리에 구겨진 와이셔츠 차림으로 허겁지겁 저를 찾고 있었죠. 남편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그는 남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 앞치마 자락을 붙잡으며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민정아, 내가 잘못했어. 점심 식사를 하던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희 쪽으로 쏠렸지만 남편은 체면이고 뭐고 다 내던진 사람처럼 눈물 콧물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들고 있던 행주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당신 지금 여기서 뭐 하는 짓이야? 당장 안 일어나? 안 일어나? 당신이 용서해 줄 때까지 나 여기서 한 발짝도 안 움직일 거야. 여보, 내가 미쳤었어. 우리 부모님이 늙어서 노망이 났나 봐. 저는 남편의 팔을 거칠게 뿌리치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노망? 이제 와서 노망이라고 핑계대면 다야? 우리 집안 보고 천박한 백정 집안이라며. 근본 없는 장사꾼이라며. 근데 양반 가문 귀한 아들이 왜 그 천박한 고깃집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어? 여보, 제발. 엄마가 술에 취해서 헛소리 하신 거잖아. 내가 그때 말렸어야 했는데 나도 술이 많이 돼서 상황 파악을 못했어. 당신이 한 번만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주면 안 될까? 용서? 당신 부모님이 나한테 한 모욕, 우리 부모님 피눈물 나게 번 돈 조공 취급한 거, 그게 한 번 빌어서 용서가 될 일이라고 생각해? 당신도 똑같아. 옆에서 희죽거리면서 동조했잖아. 남편은 제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더욱 처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찜질방에서 후회하고 계셔. 당신이 우리 부모님 내쫓으면 진짜 다 같이 한강 가야 해. 한강을 가든 찜질방에서 평생을 살든 내 알 바 아니라고 했지. 이 아파트, 우리 부모님 돈으로 내 명의로 산 내 집이야. 당신 부모님 돈 2억은 깔끔하게 원금 그대로 돌려줬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마침 주방에서 고기를 손질하시던 친정아버지와 카운터에 계시던 친정어머니가 소란을 듣고 달려오셨습니다. 사위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엉엉 울고 있으니 두 분 다 놀라실 수밖에 없었죠. 아니, 김서방,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어? 친정아버지가 놀라서 남편을 일으켜 세우려 하셨지만 저는 단호하게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아빠, 가만둬. 일어날 자격도 없는 인간이니까. 남편은 친정아버지를 보자마자 아예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민정이 얼굴을 못 들게 만들었습니다. 제발 민정이 마음 좀 돌려주십시오. 친정어머니가 당황한 얼굴로 제 팔을 잡았습니다. 민정아, 대체 어제 집들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애가 이러니? 우선 뒷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얘기해라. 손님들 다 보잖아.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부모님께 그 수모를 겪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면 두 분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실지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졌거든요. 하지만 언제까지 숨길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멱살을 쥐다시피 해서 식당 구석의 직원용 휴게실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문을 쾅 닫고 돌아서자 부모님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따라 들어오셨습니다. 김서방, 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사색이 돼서 쫓아온 거야? 우리 딸이 왜 저렇게 화가 났어? 친정어머니의 물음에 남편은 차마 입을 떼지 못하고 고개만 푹 숙였습니다. 그 비겁한 모습에 저는 참았던 분노를 빵 터뜨리고 말았죠. 엄마, 아빠, 이 인간이 어제 집들이에서 나한테, 아니, 우리 가족한테 뭐라고 한 줄 알아? 어머님, 아버님이 우리 집안 보고 피냄새 맡고 고기 써는 천박한 장사꾼 집안이래. 그 순간 좁은 휴게실 안에는 찬물이 끼얹어진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친정아버지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달아올랐고 어머니는 충격을 받아 비틀거리셨죠. 멋이 어째? 천박해? 저는 도끼를 품고 남편을 노려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것뿐인 줄 알아? 아빠가 보태준 이여. 그거 자기 아들 앞길 막지 말고 내조 잘하라고 바친 조공 취급을 했어. 우리 아빠 평생 불판 닦고 숯불 피워서 번 돈을 자기들 양반 체면 세워주는 눈먼 돈 취급을 했다고. 아이고 세상에. 우리가 김서방네한테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했는데 고기 한 근이라도 더 좋은 거 먹이려고 명절마다 2+, 한우만 챙겨서 보냈더니 돌아오는 소리가 천박한 장사꾼이라니. 어머니는 가슴을 치며 오열하셨고 아버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멱살을 틀어쥐었습니다. 김서방, 이게 사실인가? 자네 부모가 내 귀한 딸 자식한테 그딴 막말을 짓거렸어? 장인어른 그게 아니라 당장 내 가게에서 나가. 어디 고기 누린내 나는 천박한 고깃집에 발을 들여. 당장 이혼해. 내 딸 당장 데려올 테니까 꼴도 보기 싫어. 평소 온화하시던 친정아버지의 불호령에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바닥에 얼굴을 쳐박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비비는 남편의 꼴이 처량하기 그지없었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혼 서류 보낸다는 말은 제발 걷어줘. 우리 민준이를 봐서라도 이러면 안 되잖아. 애를 아빠 없는 자식으로 키울 생각이야? 이제 와서 애 핑계를 대? 민준이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도 나한테 고기 누린내 난다고 막말하던 게 당신 부모야. 그런 썩어 빠진 환경에서 우리 아들 키울 바엔 차라리 아빠 없는 자식으로 키우는 게 100번 낫지. 제 입에서 나온 단호한 말에 남편은 더 이상 변명조차 하지 못하고 꺽꺽대며 울기만 했습니다. 어제 찜질방 바닥에서 새우잠을 잤을 시부모님과 지금 천박하다던 고깃집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는 남편. 자업자득이라는 말은 바로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휴게실 바닥에 엎드려 오열하는 남편을 내려다보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친정아버지는 당장이라도 변호사를 부를 기세로 씩씩대고 계셨죠. 친정어머니 역시 배신감에 눈물만 뚝뚝 흘리고 계셨습니다. 당장이라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 한구석에는 여전히 7살 난 아들 민준이의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아무리 못난 남편이라도 민준이에게는 세상에 하나뿐인 아빠니까요. 게다가 아빠 없이 아이를 키운다는 건 현실적으로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남편을 쏘아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엄마, 일단 나한테 맡겨줘요. 내가 알아서 정리할게. 민정아, 너 설마 저 꼬라지를 보고도 용서해주겠다는 소리는 아니겠지? 아비는 절대 허락 못한다. 용서가 아니라 협상을 하려는 거야. 민준이 아빠로서 마지막 기회를 줄지 말지. 제 말에 남편이 번쩍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희망을 본 사람처럼 눈을 반짝이며 제 바짓가랑이를 다시 부여잡았죠. 여보, 진짜지? 나 진짜 당신이 시키는 대로 다 할게. 죽는 신용이라도 하라면 할게. 그 입 다물고 내 말 똑바로 들어. 당신을 남편으로서 사랑해서 봐주는 거 아니야. 오로지 우리 민준이 아빠라서 딱 한 번만 기회를 주는 거야. 남편은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당연하지. 여보 원하는 거 다 말해. 내가 다 할게. 저는 휴게실 탁자 위에 있던 이면지와 볼펜을 남편 앞에 툭 던졌습니다. 받아 적어. 첫 번째 조건. 아버님 통장으로 보낸 보상금 2억, 그거 쥐고 당신 부모님 알아서 살라고 해. 남편의 손이 흠칫 떨렸습니다. 그럼 우리 부모님은 그 돈으로 어디 가서 살아? 서울은 고사하고 수도권 낡은 빌라 곰팡이 피는 방이나 겨우 구할 텐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천박한 며느리 돈으로 산 번듯한 아파트에는 못 사시겠다면서. 양반 가문 체면에 맞게 그 돈으로 알아서 방 구하시라고 해. 내 아파트에는 이제 평생 발끝 하나 못 들이실 줄 알아.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덜덜 떨리는 손으로 종이에 글씨를 써내려갔습니다. 두 번째 조건. 오늘부로 시댁이랑은 완전 절연이야. 명절, 생신, 경조사,
나랑 민준이는 일절 참석 안 해. 물론 생활비 지원도 오늘부로 10원 한 장 없어. 남편이 경악하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여보, 아예 인연을 끊으라고? 그래도 부모님인데 생활비까지 다 끊어버리면 노인네들 굶어 죽어. 왜 굶어 죽어? 양반 집안 자존심이 있지. 며느리 고기 누린내 나는 돈은 안 받으시겠지. 당신 용돈에서 몰래 빼돌릴 생각은 꿈도 꾸지 마. 내 허락 없이 단돈 10,000원이라도 당신 부모님한테 흘러간 거 걸리면 그날로 아웃이야. 남편은 침을 꿀꺽 삼키며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아웃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 즉시 합의 이혼. 양육권은 내가 가져가고 당신은 위자료 한 푼 없이 맨몸으로 쫓겨나는 거야. 전 재산 포기하겠다는 내용까지 다 적어. 지금 쓰는 이 각서 당장 내일 변호사 사무실 가서 공증받을 거니까. 결국 남편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각서 끝에 자기 이름 석자를 적고 꼭 지장을 찍었습니다. 도장 찍었어. 여보, 나 진짜 명심할게. 당신이랑 민준이한테 평생 엎드려 살게. 명심해. 이게 당신 인생의 마지막 동아줄이니까. 한 번만 더 내 뒤통수 치면 그날로 당신 인생은 끝이야. 친정 부모님은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셨지만 단호한 제 결정에 더는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이 눈물 자국으로 엉망이 된 각서를 두 손으로 공손히 바치더군요. 저는 그 종이를 낚아채듯 빼앗아 앞치마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당장 가서 씻고 출근이나 해. 여기서 궁상 떨고 앉아있지 말고. 남편은 연신 고개를 조아리며 도망치듯 식당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묘한 안도감과 통쾌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제 저 인간은 평생 제 소나기에서 쥐 죽은 듯 눈치만 보며 살게 될 테니까요. 그날 이후 저희 집의 풍경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곧장 집으로 달려와 앞치마부터 챙겨 입었죠. 여보, 나왔어. 오늘 저녁은 내가 김치찌개 맛있게 끓여 놓을게. 당신은 소파에서 좀 쉬어. 예전 같으면 소파에 누워 리모컨이나 튕기던 인간이 이제는 제 눈치만 보며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제 심기를 건드려 공증받은 각서가 법적 효력을 발휘할까봐 전전긍긍하는 꼴이 아주 볼만했죠.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민준이와 과일을 먹고 있는데 남편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화면에 뜬 발신자는 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은 쏘스라치게 놀라며 제 눈치를 살피더니 얼른 통화 거절 버튼을 누르더군요. 왜 안 받아? 당신 부모님 무슨 큰일이라도 나신 거 아니야? 제가 짐짓 모른 척하며 묻자 남편은 허둥지둥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안 받을게. 받아. 그리고 스피커폰으로 켜. 무슨 할 말이 있으신지 드러나 보게. 제 차가운 명령에 남편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다시 걸려온 전화를 스피커폰으로 연결했습니다. 연결음이 끊어지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앓는 소리가 처량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고 성훈아, 너 진짜 이 애미 전화도 안 받고 연을 끊을 작정이냐? 엄마 왜 자꾸 전화하고 그래? 남편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에 시어머니는 곧장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어찌 그리 매정하냐? 우리가 지금 어디 와 있는 줄 알아? 그깟 2억 가지고 서울에서 집을 구하려니 산동네 꼭대기에 있는 다 쓰러져가는 빌라 월세방밖에 없더라. 저는 과일 포크를 내려놓고 흥미롭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방에 곰팡이가 슬어서 숨도 제대로 못 쉬겠어. 내 아버지는 화병이 나서
어제부터 물 한 모금도 못 넘기시고 누워만 계신다. 성훈아, 우리가 잘못했다. 민정이한테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네가 싹싹 빌어주면 안 되겠니? 시어머니의 곡소리에 옆에 있던 얄미운 시누이까지 끼어들었습니다. 오빠가 몰래 대출이라도 좀 받아봐. 새언니한테 비밀로 하고 돈 좀 붙여달라고. 그 순간 남편이 제 표정을 슬쩍 보더니 펄쩍 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미쳤어? 누구 인생 망치는 꼴 보고 싶어 환장했니? 나 이혼당해서 맨몸으로 쫓겨나는 꼴 보고 싶어? 오빠 그래도 명색이 양반 집안 장남인데 부모를 이렇게 길바닥에 버려? 양반은 얼어 죽을. 돈 없으면 다 끝이야. 엄마 아버지 탓이잖아. 가만히 계셨으면 그 으리으리한 새 아파트에서 평생 호강하며 사셨을 텐데 왜 쓸데없이 고기 냄새가 어쩌고 천박하다느니 막말을 하셔가지고 이 사단을 만들어. 남편은 완전히 이성을 잃고 자기 부모와 동생에게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제발 다시는 전화하지 마. 나한테 부모는 이제 없어. 남편은 그 말을 끝으로 잔뜩 독이 오른 얼굴로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재빨리 발신 번호 차단까지 꾹꾹 누르더군요. 수화기 너머로 절망하던 시댁 식구들의 모습을 상상하니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양반 체면 운운하며 며느리 앞길을 가로막던 분들이 이제는 곰팡이 피는 방에서 꼽등이와 동거하게 생겼으니 말이죠. 여보, 봤지? 나 진짜 매정하게 끊어버렸어. 제 눈치를 보며 우쭐대는 표정으로 말하는 그 모습에 헛웃음이 났지만 저는 아주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어주었습니다. 그래, 아주 잘했어. 앞으로도 그렇게만 해. 제 칭찬 한마디에 남편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안도하며 서둘러 설거지를 하러 주방으로 뛰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푹신한 소파에 깊숙이 등을 기댔습니다. 천박한 돈으로 산 이 널찍하고 쾌적한 새 아파트 거실에는 이제 평화만이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피눈물을 흘리며 곰팡이를 닦아내고 있을 시간, 저는 우아하게 포크를 들어 달콤한 과일을 한 입 베어 물었죠. 입안 가득 퍼지는 과즙의 단맛만큼이나 제 인생의 사이다도 아주 달콤하고 짜릿했습니다. 남편이 자기 부모와 연을 끊겠다고 선언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입니다. 거실에서 평화롭게 커피를 마시던 제 일상에 소소한 이벤트가 하나 더 생겼죠. 주말 점심 장사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던 고깃집 홀에 뜻밖의 불청객이 찾아온 겁니다. 카운터에서 계산을 돕고 있는데 자동문이 열리며 웬 남루한 행색의 두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누군지 몰라볼 뻔했어요. 머리는 엉망으로 산발을 하고 헐렁한 몸빼 바지를 입고 있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와 얄미운 시누이였습니다. 그 꼿꼿하던 양반집 마님은 온데간데 없고 며칠은 씻지 못한 듯한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을 했죠. 시어머니는 저를 발견하자마자 체면도 내팽개치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민정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늙어서 주책을 떨었어. 갑작스러운 곡소리에 식사를 하던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카운터 쪽으로 쏠렸습니다. 저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아주 싸늘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죠. 어머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오셨어요? 고기 누린내 진동하는 천박한 장사꾼 집안에는 발도 들이기 싫으시다면서요. 제 뼈 있는 비아냥의 시어머니는 가슴을 치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내가 입이 뚫렸다고 함부로 짓거렸다. 그 잘난 양반 체면 따지다가 지금 바퀴벌레가 득실거리는 반지하 방에서 얼어 죽게 생겼어. 며느리 고기 냄새가 구린내가 아니라 돈 냄새고 귀한 냄새인 줄 이제야 뼛속 깊이 깨달았단다.
옆에 서 있던 신우이도 울상이 되어 제 팔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새언니, 아니, 언니 나도 그동안 정말 미안해. 나도 너무 철이 없었어. 저는 신우이의 손을 아주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아가씨, 아가씨네 오빠는 이제 아가씨 가족 아니에요. 저랑 민준이 그리고 우리 친정 식구들한테만 평생 엎드려 살기로 각서 쓰고 공증까지 다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 와서 구걸하지 마시고 아가씨가 당장 나가서 식당 아르바이트라도 하세요. 멀쩡한 사지가 있는데 왜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한테 구걸을 하세요? 제 단호한 말에 시어머니가 바닥에 이마를 조아리며 더욱 처절하게 빌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아, 제발. 내 아버지는 지금 화병이 나서 시름시름 알아누우셨다. 우리가 그 보상금 2억 원 받은 거 사기당해서 남은 돈이 한 푼도 없어. 이제 진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단 말이다.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기요? 제가 원금 그대로 돌려드린 그 돈을 홀라당 날려먹으셨다고요? 신우이가 훌쩍거리며 자초지종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가 돈 조금이라도 불려보겠다고 이상한 기획 부동산에 돈을 넣었는데 그게 다 사기였대요. 그래서 지금 바퀴벌레 나오는 반지하 월세방 보증금 빼고는 10원 한 장 남은 게 없어요. 정말 기가 막혀서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돈으로 새 아파트 들어가 살 복을 스스로 걷어차더니 이제는 제 몫으로 남겨준 돈마저 허공에 날려버리다니요. 어머니, 그래서요? 돈 날려먹었으니 저보고 그 벌레 나오는 방에서 구출해 달라고요? 염치라는 게 있으면 여길 찾아오시면 안 되죠. 며느리 몸에서 나는 누린내 때문에 밥도 못 드시겠다던 분들이 어디 그 귀하신 몸으로 제 가게 바닥에 엎드려 계세요? 당장 일어나서 나가세요. 소금 뿌리기 전에요. 시어머니는 제 바지가랑이를 기어코 다시 잡고 늘어졌습니다. 민정아, 이 애미가 이렇게 빈다. 네가 산 그 새 아파트, 현관문 옆에 조그만 창고 방이라도 좋으니 제발 우리 좀 걷어다오. 아니면 이 식당에서 평생 불판 닦고 설거지라도 하면서 빚을 갚으마. 제발 그 끔찍한 지옥 같은 방에서는 꺼내다오. 마침 안쪽에서 고기를 손질하시던 친정어머니가 소란을 듣고 나오셨습니다. 사돈의 몰골을 본 친정어머니는 기가 찬 듯 혀를 끌듯 차셨죠. 아니, 이게 누구신가? 뼈대 있는 양반 가문 안사돈 어른 아니십니까? 어쩌다 이렇게 고기 핏물 빼는 천박한 식당 바닥에 엎드려 계신답니까? 친정어머니의 차가운 비수 같은 말에 시어머니는 얼굴을 들지 못하고 어깨만 들썩였습니다. 사돈어른, 제가 죽일년입니다. 제가 미쳐서 귀한 며느리 귀한 줄 모르고 망발을 짓거렸습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친정어머니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단호하게 선을 그으셨습니다. 어디서 함부로 사돈어른이라고 부르십니까? 우리는 이미 그쪽 집안이랑 연 끊은 지 오래입니다. 영업방해로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나가세요. 저는 직원을 불러서 두 사람을 당장 밖으로 끌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민정아, 새언니 한 번만. 직원들의 거친 손에 이끌려가게 밖으로 쫓겨나면서도 두 사람은 끝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결국 유리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진 시어머니는 식당 앞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소리 내어 울었죠. 그때 그냥 주는 고기나 조용히 얻어먹을 걸. 그 좋은 새 아파트에서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내가 내 무덤을 팠구나. 시어머니의 뒤늦은 피눈물 섞인 통곡 소리가 유리문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아주 무표정하게 바라보다가 매몰차게 뒤돌아섰습니다. 상황이 정리되고 나서
저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남편이 다급하게 전화를 받았죠. 여보. 나 지금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 무슨 일 있어? 저는 아주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어머니랑 동생 방금 우리 가게 와서 쫓겨났는데 알고 있어? 수화기 너머로 남편이 숨을 헉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거길 도대체 왜 가? 진짜야? 여보, 나 진짜 맹세하는데 나 몰랐어. 나랑은 아무 상관없는 일이야. 진짜 맹세해. 벌벌 떠는 남편의 목소리에 저는 피식 웃음을 흘렸습니다. 당신 부모님 전세 사기당해서 남은 돈도 다 날려먹고 이제 진짜 알거지 됐대. 당신이 가서 좀 걷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제 떠보는 말에 남편은 아주 경악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미쳤어? 내가 거길 왜 가? 돈까지 날려먹었으면 이제 진짜 나한테 거머리처럼 들러붙을 텐데 난 절대 안 가. 여보, 나 진짜 당신밖에 없어. 우리 가족은 당신이랑 민준이뿐이야. 나 절대 안 버릴 거지? 남편의 비굴하고 처절한 대답을 들으며 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앞으로도 평생 그렇게 쥐 죽은 듯이 처가에 엎드려서 살아.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스스로 복을 걷어찬 시댁 식구들의 비참한 말로와 제 치맛자락만 붙잡고 벌벌 떠는 셋님 남편. 이것이 바로 저를 무시하고 핍박했던 사람들에게 내리는 저만의 가장 완벽하고 차가운 잡이었습니다. 가게 마무리를 짓고 퇴근하는 길, 유난히 밤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제게 수고했다며 두툼한 한우 한 팩을 쥐어주셨죠. 우리 딸, 오늘 고생 많았어. 이거 가져가서 김서방이랑 민준이랑 구워 먹어. 부모님의 거친 손을 맞잡으며 저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이 투박하고 주름진 손이 오늘날의 저를 만들어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손이니까요. 현관문 열고 집에 들어가니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풍겼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남편이 주방에서 종종 걸음으로 뛰어나와 제 가방을 받아들더군요. 여보, 왔어? 오늘 식당에 엄마 찾아와서 많이 놀랐지? 내가 진짜 다시는 당신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확실히 못 박을게. 저는 무표정하게 신발을 벗으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됐어. 이미 소금 뿌려서 쫓아냈으니까 다시는 안 오실 거야. 남편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굽신거렸습니다. 알겠어. 여보, 얼른 손 씻고 와. 밥 먹자. 식탁 위에는 남편이 정성껏 끓인 찌개와 반찬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주신 한우를 불판에 올렸죠. 지글지글 고기 익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지자 방에 있던 민준이가 신이 나서 뛰어나왔습니다. 와, 고기다. 엄마, 이거 할아버지 가게에서 가져온 거야? 응, 민준아.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민준이 먹이라고 주신 최고로 좋은 고기야. 고기가 핏기를 잃고 부드럽게 익자. 남편은 가장 먼저 고기 한 점을 제 밥그릇에 올려주었습니다. 여보, 당신부터 먹어. 오늘 하루 종일 일하느라 고생했잖아. 장인어른, 장모님 고기는 언제 먹어도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니까. 예전 같았으면 시부모님 갖다 드려야 한다느니 자기가 먼저 집어먹기 바빴을 텐데 참 많이도 변했죠. 저는 가만히 남편을 쳐다보다가 천천히 고기를 입에 넣었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고소한 육즙을 느끼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가족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핏줄이라는 이유만으로 며느리의 희생을 당연시하고 모욕을 일삼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일까요?
아닙니다. 서로의 땀방울을 존중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가족을 지탱하는 힘이겠죠. 시댁 식구들은 지금쯤 그 습하고 어두운 반지하 방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일말의 동정심도 느끼지 않아요. 그들은 스스로의 얄팍한 교만과 욕심 때문에 굴러들어온 복을 제 발로 걷어찬 것 뿐이니까요. 엄마, 고기 냄새 너무 좋아. 나도 나중에 커서 할아버지처럼 맛있는 고기 파는 멋진 사장님 될 거야. 민준이의 천진난만한 말에 저는 환하게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우리 민준이도 커서 남한테 기대지 않고 정직하게 땀 흘려서 돈 버는 훌륭한 사람이 돼야 해. 알았지? 네. 저를 무시하고 핍박하던 사람들은 모두 죗값을 치렀습니다. 제 명의로 된 번듯하고 넓은 이 아파트에는 이제 따뜻한 온기만 남아있죠. 내 눈치만 보며 쩔쩔매는 남편과 내 곁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 사랑하는 아들. 비로소 제 인생은 제가 원하는 대로 아주 평화롭고 완벽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내일도 저는 어김없이 친정 고깃집으로 출근해 앞치마를 끈끈하게 동여맬 겁니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천박하다고 삿대질했던 그 고기 누린내는 이제 제 삶을 당당하게 지켜주는 가장 자랑스러운 훈장이 되었으니까요. 불판 위에서 노릇노릇 익어가는 2+1 한우처럼 제 앞으로의 인생도 매일매일 맛있고 달콤하게 익어갈 것입니다. 속이 뻥 뚫리는 저의 통쾌한 사이다 반격.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귀 기울여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